예, 이 우복동 누룽지 우리 아미고 회원께서 만드셔서 여러분께 보급해드리고 있는데 네 종류인데 한꺼번에 주문하시면 3개 값만 받으십니다. 꼭 한번 주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예고해드린 대로 10시가 지났습니다. 엠바고도 풀렸습니다. 저희 고성구 TV가 독자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입니다. 코프라 한국 여론평판연구소라는 영어로 코프라라고 부릅니다. 코프라 한국 여론평판연구소라는 여론조사 회사와 저희들이 손잡고 조사한 정치 여론조사입니다. 물론 선관위의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여론조사 회사고 이번 조사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아주 자세한 내용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한국여론평판연구소와 고성구 TV가 손잡고 조사한 이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부터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을 위해서 여론조사 전문가 코프라의 객원연구위원으로 계십니다. 이경락 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우리 여론조사 결과 설명부터 했으면 좋겠는데 네네. 우선 표본이 2,001명이고 네네. 그 어떤 방식으로 그 여론조사를 했는지 그 네. 여론조사의 이 실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전국의 성인 남녀죠. 그러니까 그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18세 이상 선정을 했고 2,001명을 대상으로 표본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보통은 1,000명 정도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 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고 싶은 게 좀 많았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갤럽에서도 나오고 뉴시스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네. 그 조사들을 보게 되면은 주요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만 따로 이렇게 뽑아서 다시 통계를 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통계도 사실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오차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1,000명인데 그 중에서 국민의힘 응답자라고 말한 분이 50%가 되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럼 대개 40% 정도. 네, 거기서 주둔 데에서 또 다시 통계를 하다 보니까 꽤 오차 범위가 큰데 그것을 조금 더 만회하고자 이 1,000명이 아니라 2,000명 정도를 하면 그래도 그 중에서 700명 이상의 어쨌든 그런 국민의힘 지지자가 되니까 그런 조사를 위해서 그렇죠. 좀 더 많이 했습니다. 보통 이제 시청자들은 그 조사의 맨 밑에 조그만 글씨로 쓰여 있는 오차범위라든지 이런 거는 보실 생각을 못 하고 맨 앞에 나와 있는 큰 제목 있잖아요. 몇 대 몇이냐. 이것만 보니까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은 그 밑에 있는 오차범위까지를 이제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여론조사가 대개 1,000명 샘플을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자만 따로 골라서 조사를 한 경우에는 대개 400명 전후잖아요. 그러니까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4.8, 4.9예요. 그런 정도까지 갑니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 10 가까운 오차 범위가 있다는 뜻이니까 이게 과연 조사로서 의미 있냐? 사실은 뭐 크게 의미 없다고 이게 학술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또 여론조사 저널리즘이 약간 경마 중계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도 어쨌든 조사한 거니까 밝힌다라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고 근데 사실은 이거 2,000명, 3,000명 하면 되는데 안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돈 때문이죠. 네, 비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좀 순진하고 무식해서 그런지 우리는 그런 조사는 못 하겠다. 최대한 그래도 최소한 한 800명에서 1,000명 가까운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조사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에 확인한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815명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지지자들 그리고 또 저희가 그 국민의힘 지지자 815명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당원인지 여부도 물었습니다. 아, 맞아요. 이게 사실은 당원 이게 전체 유권자 4천만 명 정도 수준에서 당원 80만인데 이게 잡히겠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잡혔어요. 근데 많이 잡혔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서 또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저희가 했었던 조사가 ARS입니다. 무선전화 ARS입니다. 유선은 하지 않고 무선전화 ARS인데 이게 생각보다 응답률이 낮은데 대신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치 고관여층,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게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전화를 하면, 그러니까 갤럽 같은 경우는 전화 면접원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니까 아유 이렇게 좀 거부하기 어려워서 받아줘야지.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응답률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뭐 어쩔 때 20% 가까이 나오는데 ARS는 딱 하자마자 아유 또 광고네 뭐 이렇게 하고서 끊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하, 예. 그런데 저희 조사 같은 경우에 근데 정치 고관여층들은 ARS로 정치 관련 질문이 들어오면 굉장히 열심히 답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당원이 많이 잡힙니다. 이번에 몇 명? 이번에 당원이 211명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잡힌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쌓아가면 더 데이터가 될 수 있겠고. 실제로 이번 전당대 룰은 당원 100%이기 때문에 네. 이 국민의힘 지지층 네. 또는 보수층 네. 이런 걸로는 이 당원 100%라는 당규 룰에는 딱 부합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비슷하게는 가겠지만. 네, 네, 네. 그래서 딱 당원만 모아서 조사하면 딱 좋은데 네, 네. 사실 이 당원 명부는 최고 비밀이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확보가 불가능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라도 해봤는데 네. 의외로 많이 잡혔군요. 맞습니다. 자, 이제 그런 점들을 전제로 저희가 코프라와 조사한 이 조사의 그 의미 있는 대목들을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화면을 통해서 가장 먼저 보여드릴 것은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평가입니다. 그림 올려주십시오. 자, 설명 부탁합니다. 네, 그 전반적인 국정 운영에 대해서 이제 묻고 있는데 이게 매우 잘하고 있다, 잘하는 편이다. 뭐 근데 딱 중간은 없습니다. 네 가지 척도로 되어 있고 그래서 잘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매우 잘한다, 잘하는 편이다라고 했던 것들이 37%, 잘못하고 있다가 60%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제가 저도 이제 여론교사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계속 여론조사를 분석하고 있는데 대체로 이 수준에서 크게 변동이 없는 최근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지난달에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40%대를 몇 번 나온 적이 있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 몇 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대체로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36, 7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경향과 추세가 이번 저희 조사에도 반영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한 가지 더 물어본 게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뭘 잘하는가? 그림 보여주세요.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긍정평가를 한 분들께 이제 여쭤보는 거죠. 이게 긍정평가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좀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보시나 이런 걸 물어봤는데 제일 많이 나왔던 것들이 노조 부패 척결입니다. 노조 부패 척결. 그리고 이거 압도적이네요. 네, 노조 부패 척결이 36%로 이제 압도적이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은 잘하는 것 중에 최고는 어쨌든 노조 부패 얘기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이것도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비슷한 맥락이죠. 외교적 성과, 외교에서 경제 성과 이번에 있었던 이것도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나왔고, 이게 결단력 있는 리더십은 두 번째가 노조 부패 척결과 연관이 있는 되어 거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제 그것과 뭐 저희가 주어진 뭐 그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건들 여러 가지 뭐 얘기를 이제 주어진 조건에서 판단하시고 이게 직접 기술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결단력 있는 리더십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노조 부패 다음으로 부패 척결 다음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못하는 점도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잘 못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들한테 그럼 뭘 못하냐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림 올려주세요. 네, 응답자의 60% 정도니까 또 꽤 많은 분들입니다. 이렇게 분들이 응답을 하셨는데 제일 나온 건 과반수가 독단적 일방적인 리더십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독단적 일방적 리더십. 네, 근데 방금 두 번째로 나왔던 결단력 있는 리더십의 똑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이게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게 결단력이 있는 게 아니라 독단이다.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적이 있어서 사실 이런 답변은요. 우리가 질문은 이제 객관식으로 해야만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는 특별히 뭘 잘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싫다는 사람들이 주로 일본 답변을 하게 돼 있네. 네, 그렇게 그런 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의미 있는 게 있는데 뭐 여기 왜냐면 대립상을 이 답안들 보게 되시면 외교에서 경제적 성과의 대립상으로 부적절 언행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그림 다시 보여주세요. 1-2. 네. 그렇게 나왔는데 여기도 또 이게 있습니다. 무리한 노동개혁 추진.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윤 대통령 싫어하는 사람이면 무리한 노동개혁 추진도
또 싫어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아주 작게 나왔습니다. 4%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그러네요. 전반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도 음흠. 무리한 노동개혁 추진한다고는 생각 안 하는 그런 경향성이 그래요. 있다. 노조 부패 척결이 워낙 뭐 좌우 떠나서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뜻이네요. 네, 그런 부분에 인식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정당 지지도로 가겠습니다. 2번 그림 보여주세요. 이거 국민의힘이 조금 이겼네요. 네네, 맞습니다. 요게 정당 지지도가 약간 이제 좀 다른 게 그 갤럽이나 이런 데서는 이 정당 지지도를 물을 때 이렇게 전화 면접을 하니까 어느 당 지지합니까? 그리고 이제 안 좋아하는 이유 해가지고 사실은 당을 선택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 질문은 뭐냐면 이것도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의 여론조사를 시청자분들이 많이 보시면서 이제 재밌어 하실 부분이기도 한데 어느 정당을 조금이라도 더 지지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당을 그렇게 많이 지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당보다 낫다고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중간에 아무 당을 지지하는 저희 사실 무당파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덜 나오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봤을 때 그 추이는 다른 여론조사랑도 비슷합니다. 다른 여론조사도 사실은 국민의힘 쪽이 조금 앞서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37%, 국민의힘이 41%, 정의당 3%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지지정당 없으면 15%로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나온 것은 이게 의석이 많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먼저 쓰는 겁니다. 일당이니까 의석수가 많은 더불어민주당이 정당 기호도 1번이니까 질문을 할 때도 먼저 물어주게 돼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전당대회 관련 조사입니다. 자, 국민의힘 대표 후보 적합도 3번 그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네, 요거 보면 이제는 당대표 후보 적합도는 총 사례수는 2001명이 아니라 813명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이제 여쭤본 겁니다. 그렇죠. 이게 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 만을 대상으로 추가 질문 들어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답변 안 한 사람들한테는 이 질문이 안 들어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역선택의 우려나 이런 것들 뭐 감안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기억내용 순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모두 말씀드릴 것 같고 핵심적으로 이제 김기현 후보 의원이 31%고 안철수 의원이 35% 이렇게 나왔습니다. 안철수 35, 김기현 31. 네, 이게 아직 조사가 유승민 의원이 이제 출마 안 하겠다 하기 전이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도 14%로 나오긴 했는데 안철수 의원이 적합하다 이렇게 해서 나왔고 이게 요 대표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또 다시 볼 게 단순한 적합도이냐.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을 보면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그걸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부분도 이렇게 이후에 여론조사할 때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이 표에는 유승민이 불출마 선언하기 전의 조사이기 때문에 유승민이 들어갔습니다만 이제 유승민이 14%를 기록했는데 이 유승민 표가 어디로든 흩어지게 될 겁니다. 마치 나경원 불출마 후에 표에 큰 변동이 있었듯이 그렇다면 이것은 유승민 표가 어디로 갈지는 우리가 예단할 상황은 아니고요. 이것은 앞으로 이 전당대회 판세를 또 한 번 흔들 수 있는 그런 변수다. 그 점만 지적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보 적합도뿐만 아니라 3-1 그림입니다. 3-1 이게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 614명 대상. 윤석열 대표 긍정평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요 데이터를 좀 다시 봐야겠는데 여기 있습니다. 그 긍정평가할 거는 이제 613명입니다. 이걸 왜 물어봤냐면 이제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을 물어본 거 외에도 그래도 윤심을 좀 더 윤심에 가까운 그러니까 윤 대통령 지지하는 성향이 좀 더 강한 사람들은 어떨까 요거를 여쭤봤더니 여기에서는 그래도 김기현 후보가 그 40%대로 나왔고 생각보다 안철수 의원도 36%로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윤핵관 논란도 있긴 하지만 윤심에 김기현 후보가 가깝다라는 것도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지지층들도 인식을 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에서도 안철수 의원이 조금 높게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이 표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긍정평가하는 응답자들만 놓고서 당대표 적합도를 물어보니까 김기현 40, 안철수 36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동안 이 친윤 세력이 나경원을 반윤이라고 몰았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불출마가 됐는데 그렇게 물었으면은 좀 달라졌을지 몰라요. 네네. 그런데 지금 김기현 40, 안철수 36은 김기현 쪽에서 안철수를 반윤이라고 공격하기 쉽지 않다. 네네, 맞습니다. 공격해봤자 효과가 없다. 네네. 이것을 이 조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815명을 물어봤을 때는 안철수 후보가 김기현을 오차범위지만 약간 이겼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긍정평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오차범위지만 김기현이 안철수를 약간 이겼다. 그런데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 네, 그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사실 우리 코프라 조사기 때문에 가능한 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그게 아까 설명하셨는데 당원들을 따로 저희가 표집이 가능했어요. 맞습니다. 예, 당원이 모두 211명이죠. 네, 맞습니다. 이 당원이냐 아니냐는 우리가 따로 물어봤죠. 물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실제로 국힘 당원인지 아니면 민주당 당원인 것까지 했기 때문에 사실 아주 정확하게 당원인지 여부가 드러나 있는 그런 조사입니다. 요 당원이 왜 중요하냐면 당원 당규상 당원 100%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원만 가지고 단순한 당대표 적합도를 물어보니까 김기현 33, 안철수 28. 이 당원 응답자 보면 그렇게 많이 김기현 의원이 일단은 그러니까 일단 후보군이 여럿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상 대결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거기서 봤을 때는 당원들은 일반적으로 지금 요 조사에서는 김기현 의원에 대한 그 선호가 좀 더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저희가 한 조사지만 좀 갸우뚱한 부분이 김기현 33, 안철수 28은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유승민 19가 나와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당원 응답자 중에서도 생각보다 높게 나타난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완벽하게 저희가 그 응답한 분들의 뭐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유승민 후보가 많이 나왔다는 것들은 일부 왜냐하면 당원이 아닌데도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하시고 답변하는 사람들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뭐 기본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적으로 물어봤던 국민의힘 지지자에서보다도 높게 당원이 나왔다는 거는 뭐 그런 부분들은 또 이제 저희가 대구 경북 지역이나 이런 쪽에서 왜냐면 그쪽에 또 당원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반영됐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유승민은 불출마 선언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변수가 안 됩니다. 다만 제가 이거는 좀 이상하다라고 느꼈던 대목을 제가 우리 해설자한테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그 국민의힘 지지자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나 아니면 당원들에게 다 물어봐도 과반이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조사로만 보면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결선 투표로 갈 경우에는 1, 2위가 가니까 가상 결선 투표 조사를 저희가 안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가상 결선 투표를 했는데 결선 투표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우선 그 단순 지지도 조사했던 것과 똑같은 수준으로 세 가지 수준으로 다시 저희들이 정리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1, 2위 안철수, 김기현 두 사람을 놓고 가상 결선 투표를 한 조사입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그 815명 대상으로 했고요. 봤더니 안철수 그 의원이 과반수였습니다. 51%. 그리고 김기현 의원이 43%로 이렇게 국힘 지지자들 층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이게 815명 대상으로 할 경우에 오차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3.4% 포인트가 이제 오차 범위니까. 그러면 6.8%잖아요. 네네. 그런데 저 차이는 이게 8%잖아요. 네네, 그럼 그렇습니다. 오차 범위를 넘어서서 이겼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 조사에서는 오차 범위 안에 있냐 바깥에 있냐. 맞습니다. 오차 범위 안에 있으면 아무리 차이가 있어도 같은 걸로 간주하거든요. 확률적으로. 근데 지금 이게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결선 투표로 갔을 경우에 안철수가 김기현을 이기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국민의힘 지지자들 대상으로 했을 때. 자, 그러면 다음에는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자들에게 이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윤심에 가까운 후보라는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네. 김기현 의원이 52%로 또 과반을 했고 네, 그림 바꿨습니까? 안철수 후보 의원이 44%였습니다. 또 아. 비슷한 수치인데 역전이 되어 있는 상황. 이것도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8%니까요. 네.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한 응답자들만 놓고 결선 투표를 네네, 했을 맞습니다. 경우에는 김기현이 이긴다. 네네. 오차 범위 바깥으로 이긴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당원들만 가지고서 결선 투표에 갔다. 네네. 그럴 이게 경우에는 어떻게 사실- 되겠느냐? 네. 자, 다음 그림입니다.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인데 당원 응답자 211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는 안철수 의원이 49%로 얻고 네. 김기현 의원이 46%입니다. 아하. 네. 이게 좀 이제 어쨌든 근데 오차 범위 아니군요. 내에서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했다는 점에서는 조금 의미 있는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211명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오차 범위가 더 크긴 합니다. 그게 네. 뭐 요게 있지만 근데 이거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고 네. 이게 또 나중에 이제 누적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네.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앞으로 그 전당대회가 30여일 남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각 언론사나 여론조사 회사가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할 건데 뭐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이게 그 국민의힘의 당대표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라면 네.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조사가 발표돼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당원 100%로 돼 있는데 조사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서 이 실제로 당심 또는 전당대회의 유권자인 당원 100%의 마음과 좀 다소 거리가 있는 조사가 계속 발표가 되면 네. 여론조사라는 게 선거운동을 위한 과학적 데이터로 의미가 있는 건데 그게 왜곡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돈 문제뿐이라고 하면 좀 돈 좀 조금 더 쓰셔가지고 네네. 적어도 2,000 샘플을 통해서 국민의힘 지지자 한 800, 900명 정도는 걸러내서 네네. 그들을 상대로 2차 조사로 들어가는 저희들이 이번에 실시한 방식을 좀 채택을 해봐라. 네. 저 직원 제가 좀 강력하게 권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 방식의 조사를 뭐 매주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해보니까 이렇더라. 네. 그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떻습니까? 김경락 위원님, 이게 이제 그 여론조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뭐 경마식 조사처럼 네. 돼서 뭐 네네. 누가 이기냐에만 그냥 관심을 가지고 네, 와 한쪽에서는 환호성 지르고 막 그러는데 네. 실제로 전문가들이나 캠프에 있는 전략가들은 누가 이기냐 지냐보다 우리가 어디에서 얼만큼 지고 있냐, 네네. 우리가 어디에서 얼만큼을 이기고 있냐 이걸 보지 않습니까? 이거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이게 보면 사실 조사 방식에 따라서도 응답률 네. 차이도 있고 그리고 지역적 그러니까 더 큰 단위의 선거라면 말 그대로 이제 지역적 특성 그러니까 대선에서는 세대 지역 이런 것들을 당연히 아주 중요하게 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네. 그 타겟에 맞춰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실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걸 알기 어렵고 그리고 네. 또 자꾸 이제 경마식으로 보도를 하고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측면들도 있는데 네. 그게 실제 아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어떻게 샘플을 수집하느냐 네. 그리고 질문 ARS로 할 건지 아니면 전화 면접원이 성의껏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번호들을 뽑아서 뭐 안심 번호처럼 이런 거를 할 거지 아니면 RDD 방식으로 막 무작위로 만들어서 할지 이거에 대해서 이것에 따라서 사실 조금씩 이게 의견들이 다릅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일한 지금도 정례 조사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최근에 뭐 김어준도 이제 그런 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정례 조사들을 하는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그 질문도 뉘앙스도 조금씩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왜 이렇게 나왔는데 저기선 왜 저래라고 해서 사실은 여론을 파악하기 어려운 조사들도 굉장히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좀 더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무슨 여론을 호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과학적으로 어쨌든 여론의 흐름을 파악하고 싶다 이런 의미에서 좀 조사들이 필요하고 언론도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어 보이겠습니다. 네, 우리 코프라에서 조사한 이번 조사는
그 선관위 산하에 네.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저희들 조사한 이 로 데이터 있죠. 네네. 이 로 데이터 잠깐만 좀 화면에 보여주실래요? 그 한 장 아무거나 좀 보여주십시오. 네. 네, 보여주시면 저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연령별로 쭉 분류가 돼 있고 성별로도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역별로도 돼 있고 지지정당으로 돼 있고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 여론조사의 로 데이터들이 지금 여심이 홈페이지에 다 가서 공개가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들어가서 나는 안철수 지지자야. 그러면 안철수가 어디서 강하고 어디서 약한지 이런 네네. 것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또 김기현 지지자는 김기현 지지자대로 우리가 어디서 지금 약한 점을 보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한 전략을 짜라고 네네. 사실은 여론조사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누가 1등 하냐 이런 데만 관심 갖는 경마식 관전하지 마시고 정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유권자들은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이죠. 열심히 들어가셔서 홈페이지 가시면 코프라 고선거TV 치시면 바로 저희 여론조사와 연결이 됩니다. 해서 세대별로 지역별로 성별로 또 당 지지자별로 어떻게 돼 있는지를 꼼꼼히 보시면 거기서 답이 나온다. 그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저희가 조사하면서 한 가지 그 보너스 조사처럼 한 게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기소는 될 것 같은데 구속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것은 정치 역학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뭐 그건 저희들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만 대표직을 내려놔야 되냐 계속 수행해도 되냐 이거 우리가 질문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설명 좀 해주실래요? 네. 그림 좀 올려주세요. 네, 이거는 이제 2001명 대상으로 했었던 조사입니다. 뭐 국힘 지지자 여부를 떠나서, 그러니까 네. 여기에는 민주당 지지자도 다 있고 다 그런 네.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가 과반입니다. 50%로 나왔고 유지해야 한다가 43%, 자유로운 7%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걸 저희가 크로스 체킹까지는 안 해서 그런데 지금 이 조사에 민주당이라고 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나왔네. 대표적 유지가.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 유지가 조금 더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민주당 지지자라고 했었던 사람들보다. 예, 30 몇 퍼센트 나왔으니까. 네네네. 그런데 비해서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가 40 얼마 나왔는데 네. 대표직 사퇴가 50이 나왔으면 훨씬 많이 나온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정치적인 해석 아니더라도 이 부분은 이게 잘못된 것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표직 사퇴에 대한 여론이 조금 더 많이 나왔고, 그리고 또 이거는 사실 잘 모름이 거의 별로 없는 것들, 이런 것도 굉장히 분명하게 나뉘어지는 주제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윤석열 대통령 반대 지지 안 한다가 거의 한 60% 가까웠는데 그분들 중에도 상당수는 이재명이는 대표직은 사퇴해야 돼 라고 응답했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조사 외에도 다른 조사들 다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이 기소가 될 경우에 당헌 당규까지 고쳐가지고 꼼수로 대표직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국민적 여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이것이 이번 조사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정치적 이념 성향에 대한 조사를 마지막으로 했는데 저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조사라고 생각합니다.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거는 이제 5점 척도 그림 좀 올려주시고요. 이것도 4점 척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는 사실은 중도가 어느 쪽도 아님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5점이죠. 그래서 매우 보수, 보수적인 편, 진보적인 편, 매우 진보, 그리고 어느 쪽도 아님, 사실 어느 쪽도 아닌 이제 중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보수, 매우 보수, 보수 이렇게 하신 분들이 42%고 그리고 진보라고 얘기한 분들이 31%, 그러니까 중도, 그러니까 어느 쪽도 아님이라고 했던 분들이 24%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한국의 정치 지형도랑 매우 비슷한. 근데 최근에는 자꾸 이제 좌파들이 자기들이 보수보다 더 많다, 우파보다 더 많다고 자꾸 프레임을 덮어 씌우기도 하고 또 유권자가 그만큼 많이 바뀌었다. 뭐 2030 세대들이 어떻다 자꾸 이렇게도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어도 보수 하는 분들은 한 35% 있다. 나는 죽어도 좌파다 하는 사람들 한 25%에 불과하다. 맞습니다.
그렇게 제 주장을 해왔는데 실제로 제 주장하고 좀 저 주장에 맞추신 건 아니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조사들도 사회과학 예. 조사들도 살펴보면은 기존에 네. 보면 그러니까 본인들이 진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게 왜냐하면 사회조사를 할 때 이제 이 사람이 진보인지 체크리스트를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예. 진짜 진보인지를 묻는데 그렇죠. 보수는 진짜 보수처럼 나옵니다. 아하. 예, 막 했는데 나 이거 자 체크했더니 나 진보인데 이런 사람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진보는 체크하고 났더니 보수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 보수네. 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이나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 뭐 자유가 부족한 그렇죠. 없는 이런 데를 지지하는다고 얘기하는 것들은 사실은 그런 국가들의 지지는 이건 진보적인 관점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제 예. 그거를 진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체크리스트하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네. 그러면 사실 보수인데 진보라고 생각하는 말은 맞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진보도 많이 잡힌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보수인데 진보인 줄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에 네. 대한 그 말씀을 좀 정리해서 책을 만들어냈어요. 예, 그게 머리는 진보, 가슴은 보수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 책을 보시면 내가 진보인지 보수인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핵심적인 질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저희들이 최초로 2001명 샘플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치 여론조사 코프라 한국 여론평판연구소 영어로 코프라입니다. 코프라 정례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분께 해설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코프라의 객원 연구위원 이경락 연구위원이 해설 함께 해주셨는데 이경락 위원님 그 유튜브 하시죠? 예. 네. 지금 제가 여론조사 관련된 거를 네. 여론교사라는 채널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게 왜 교사냐면 이제 가르쳐다라는 의미도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교사라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꽤 언어에서 나쁜 일을 하게 함. 그래 교사범이라고 그렇죠. 있어요. 살인 교사. 예, 이런 것처럼 제가 보니까 이 여론조사를 이용을 해서 여론을 호도하는 그런 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늘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 잘못되어 있는지를 좀 알려드리고자 그런 채널들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교사. 유튜브 여론교사입니다. 그리고 이경락 치시면 바로 연결이 될 겁니다. 네. 이경락의 여론교사. 이게 올바로 여론을 읽기 위한 그런 그 방법론을 우리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여러분께 해설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경락의 여론교사. 여러분들 이 방송 끝난 다음에 꼭 들어가셔서 한 번씩 훑어보시고 구독 좀 꼭 눌러주시고 저희 고성국 TV와 함께 앞으로 총선, 지방선거 그리고 2027년 대선 정권 재창출까지 함께 가실 분이니까 여러분들 고성국 TV 새로운 식구다 생각하시고 꼭 구독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방송 함께 했는데 어떠셨습니까? 예, 제가 사실 다른 방송도 조금 했었습니다. 네네. 케이블 방송도 하고 뭐 그 다른 유튜브 방송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조금씩 그 준비 대본을 가지고 했었던 경우도 많은데 이거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하니까 좀 긴장도 됐었는데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제가 뭐 할 수 있는 말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경락 객원 해설위원님, 이 객원 연구위원입니다. 코프라의 객원 연구위원님의 아주 명쾌한 해설로 여러분들 여론을 읽는 방법이 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이경락의 여론교사 유튜브 꼭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시간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이경락 연구위원과 함께 해설한 저희 여론조사 해설은 따로 단독 클립으로 만들어서 따로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 널리 좀 알려주시고 공유도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이 여론조사를 지금 당권 주자들과 최고위원 후보들한테 다 보내드릴 겁니다. 참고하라고. 기왕이면 진흙탕 싸움 하지 말고 이런 여론조사를 근거로 해서 좀 과학적인 선거 그리고 서로 상생하는 전당대회로 좀 만들어 가달라 이런 취지로 각 후보 캠프에도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10시를 기해서 엠바고를 해제했기 때문에 지금 각 정치부 기자들도 저희 여론조사 내용을 다 지금 받아서
혹시 뭐 내일 기사 쓰는데 좀 참고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경락 연구위원과 함께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